매달 꼬박꼬박 마치 월급처럼 따박따박 연금이 나온다면 우리 노후가 얼마나 든든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 골든헬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뭐랄까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그중에서도 노령연금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 발표된 여러 관련 리포트들을 꼼꼼히 분석해서요. 우리 시니어 구독자님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내가 과연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연금을 받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좀 실질적인 궁금증들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국민연금, 사실 용어도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핵심만 딱 짚어드릴 테니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 이야기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첫걸음부터 짚어보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0년, 10년이요? 네, 그러니까 120개월 이상 납부하셔야 노령연금을 받으실 자격이 생깁니다. 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걸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10년 이상 내야 일단 받을 자격이 생기는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0년을 채웠다고 해서 바로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이게 혹시 태어난 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게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하고 지금이 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1998년 이전 초기에는 만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또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이걸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점차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지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나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나이로요? 네. 구체적인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1952년생 이전을 태어나신 분들은 원래 기준대로 만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1953년부터 56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1년 늦춰진 만 61세. 네. 그리고 1957년부터 60년생은 만 62세, 1961년부터 64년생은 만 63세, 1965년부터 68년생은 만 64세. 점점 늦춰지네요. 네. 그리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제가 만 나이라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 일상에서 쓰는 나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제 출생 연도를 딱 대입해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만 나이 기준이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요즘 정년은 빨라지는 추세인데 제가 만약 연금 받을 나이보다 좀 일찍 퇴직하게 되면 그 사이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혹시 정해진 나이보다 좀 더 땡겨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네. 이름 그대로 원래 본인이 연금을 받으셔야 할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수령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소득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A값이라는 건데요. 이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의미하는데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군요. 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는 월 한 253만 원 수준이었죠. 즉 연금 신청 시점의 월 소득이 이 A값보다 적어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A값은 조기연금 신청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하실 경우에 연금액이 좀 깎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조기노령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왜죠? 일찍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2%씩 감액됩니다. 6%나요? 1년에? 네. 만약 최대치인 5년을 앞당겨 받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70%, 즉 30%가 깎인 금액을 이걸 평생 받게 되는 겁니다. 와,
30%가 깎여서 평생.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걸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손해연금? 네. 정말 당장의 생활비 마련이 절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1년에 6%씩, 5년이면 30%. 와, 이건 정말 큰 차이네요. 특히 요즘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단순히 몇 년 일찍 받는다는 선택이 평생 받는 총액 면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중해야겠군요. 그럼 반대로 조금 참고 기다렸다가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바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하고는 정반대 개념이죠. 연기연금. 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거나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등의 이유로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기를 하면 아주 큰 혜택이 따릅니다. 연기한 기간 1년마다 원래 받을 연금액의 7.2%씩 7.2%요? 와. 아까 조기는 6% 깎였는데 이건 7.2%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증액률이 더 높죠. 만약 5년을 꽉 채워 연기했다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수령하게 되는 거죠. 36%. 와.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요. 7.2%라는 연간 증액률은 사실상 현재 어떤 금융상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높은 수준의 확정 수익률하고 같아요. 그렇겠네요. 여기에 또 연기하는 동안의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돼서 실제 수령액은 더 늘어나게 되니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월 266만 원 넘는 최고액 수령자 사례도 이 연기연금 제도를 5년간 최대한 활용해서 연금액을 극대화한 경우입니다. 아, 그분이 연기연금 하신 거군요. 네. 하지만 이것 역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고려할 점이 있겠죠? 네. 늦게 받기 시작하니까 그만큼 연금을 받는 총 기간은 짧아질 수 있겠죠. 본인의 건강 상태나 예상되는 수명, 그리고 현재의 소득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래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소득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A값을 초과하는 경우요. 네네. 그런 경우 어차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차라리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이 5년의 감액 기간을 피하고 그 후에 36% 증액된 연금을 온전히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 소득 많아서 어차피 깎일 바에는 차라리 연기해서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이야, 이거 일찍 받을지 늦게 받을지 정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각각의 장단점과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정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매달 받게 될 연금액은 도대체 얼마가 될 것인가?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바로 이 금액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입 기간, 즉 얼마나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입 중 평균 소득 월액, 쉽게 말해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간과 금액이군요. 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낼수록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제 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복잡한 계산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본인의 전체 가입 기간 평균 소득하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비교하고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해서 기본연금액이라는 것을 산출하고요. 여기에 또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연금액까지 더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복잡한 계산식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기억하실 핵심은 딱 두 가지. 가입 기간과 납부보험료, 소득 수준가 내 연금액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예를 들어 토스뱅크 자료 같은 데서 제공하는 예상 연금액 조회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똑같이 20년을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이 월 200만 원이었던 분하고 월 400만 원이었던 분의 예상 연금 수령액은 당연히 차이가 크게 나죠. 당연하겠죠. 반대로 같은 월 300만 원 소득 수준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가입 기간이 10년인 분하고 20년인 분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또 다르겠죠. 그렇죠. 결국 오래 그리고 많이 낼수록 유리하다는 이 기본 원칙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낸 기록은 바꿀 수 없잖아요. 혹시 지금이라도 앞으로 내가 받을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실질적인 팁이 궁금합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연기연금이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고요. 네, 그건 확실히 크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가납입, 줄여서 추납이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추납이요? 네, 과거에 혹시 실직이나 사업 중단, 또는 육아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이걸 납부 예외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 기간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니까 이 추납을 통해 빠진 기간을 메우면 그만큼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아, 그 못 냈던 기간을 채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가입입니다. 이미 가입? 네, 국민연금은 원래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등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가입 기간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아, 원하면 할 수 있다. 네, 세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인데요. 이건 또 뭔가요? 이건 만 60세가 되어서 의무 가입 기간은 끝났지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못 받게 되신 분들, 아, 10년 못 채우신 분들. 네, 혹은 10년은 넘겼지만 연금액을 좀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해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아, 60세 넘어서도 더 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65세 전까지요. 마지막으로 크레딧 제도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 네, 이건 개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오, 이건 좋네요.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아, 군대. 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가입 기간을 추가해주는 출산 크레딧. 출산도요? 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가입 기간도 인정해주는 실업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와, 군대, 출산, 실업 이런 기간도 인정해 주는군요. 네, 결국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단 하나, 연금액 산정의 핵심인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확보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꽤 다양하네요. 특히 추납이나 임의 계속 가입, 크레딧 제도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소중한 연금, 과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뭐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이 점이 바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뭔가요? 노령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시면 정해진 기간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즉 평생, 평생이요? 네, 평생 매달 지급됩니다. 종신지급이라는 이 특징 덕분에 예측 불가능한 노후 생활에 아주 든든한 버튼목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평생 매달 나온다니 정말 이보다 든든할 순 없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연금을 잘 받고 있다가 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제가 받던 연금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저만 바라보고 있던 남은 가족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아, 유족연금? 네,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셨거나 이미 노령연금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그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매달 연금이 지급됩니다.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 다행이네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족의 덤이가 있나요? 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고요. 배우자. 네,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요.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자녀. 그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부모. 여기서 부모는 사망한 분의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도 포함됩니다. 아, 배우자의 부모님도요? 네. 그 다음은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 마지막으로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조부모. 역시 배우자의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유족 한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군요. 순위가 정해져 있네요. 그럼 금액은 얼마나 받나요? 지급되는 유족연금액은 사망하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었다면 그분이 받을 수 있었던 기본연금액의 40%를 받게 되고요. 40%?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 길게 내셨으면 60%를 받게 됩니다. 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도 많이 받는군요. 네, 그렇죠.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부양가족 연금액까지 더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유족연금액이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 원래 받던 금액보다는 적게 받는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젊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등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일정 소득을 초과하거나 재혼을 하면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3년이 지나면 일정 나이, 이게 출생연도에 따라 만 55세에서 60세 사이인데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잠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멈출 수도 있군요. 네, 물론 소득이 없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되고요. 또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재혼하면 끝나는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만약 해당되신다면 공단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이 유족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받을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요?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이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넘기면 안타깝게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남은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 제도가 있다는 것도 든든하고 특히 5년 안에 꼭 청구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보네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서 직접 신청하려고 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하진 않을까요? 네, 노령연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지사 방문? 네,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이 좀 어려우시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서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 편리해져서 공단에서 사전에 연금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라고 있거든요. 아, 앱도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네요.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이건 지사에 비치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증, 지사 방문 시에는 제시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실 땐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서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같은 걸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신청 전에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이거든요. 1355번? 네, 또는 지사에 문의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딱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 생각보다 신청 방법이 다양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니 편리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혹시 중간에 연금 받는 은행 계좌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쉽게 바꿀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 변경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셔도 되고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에 전화하셔서 변경하실 수도 있고 가장 간편하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아까 말씀드린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직접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앱으로 되는군요. 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연금 지급일 보통 매월 25일경인데요. 이 지급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온라인을 통한 계좌 변경이 일시적으로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 미리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 계좌를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지급일로부터 며칠 여유를 두고 미리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우리 시니어 구독자님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출생연도별로 다르고 또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 선택도 가능했죠.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비례하고 또 늘릴 수 있는 꿀팁들도 있었고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걱정 마세요. 평생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유족연금 제도까지. 이제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막연했던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설치하시면 생각보다 아주 쉽게 본인의 총 가입 기간, 납부 내역, 그리고 예상연금 수령액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앱에서 다 볼 수 있군요. 네, 아직 확인 안 해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연금 수령 전략을 고민해 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조금 덜 받더라도 몇 년 일찍 연금을 받는 조기 수령이 나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는 연기 수령이 나을까?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삶의 힘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 골든해퍼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